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역 여성들은 경보음을 들었죠. 시장은 사라진 것을 데려온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장소를 사로잡았던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저 인구 통계학적 수수께끼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모든 일은 과거 꼬마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팀들이 경쟁을 벌였지만 그중 한 팀이 눈에 띄었어요. 그 아이들은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여자아이들이었죠.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미에세 오드잔스키는 폴란드 남부에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3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들 중 대다수에게는 딸이 태어났고 때로는 딸이 둘인 가족들도 있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빼면요. 이곳에서는 거의 10년 동안 단 한 명의 남자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자 아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9년 동안 여자 아기들 12명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을치고는 꽤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확실히 동네에서 아주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특히 소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소녀들은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웃을 돕는 법을 배웠죠. 실제로 청년 소방대 창설을 주장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청년이란 꽤 넓은 용어로 쓰였는데 이 소방대의 가장 어린 회원이 겨우 2살이었기 때문이죠. 연습하는 동안 그들은 다른 어른들처럼 소방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화염이 아닌 불길을 끄고 부상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니폼을 입는 것을 잊지 않았죠. 대회가 다가오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방과 후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자 대표팀이 지난 6년 동안 전국 주요 대회에서 메달을 따왔거든요. 미에세 오드잔스키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을 숙달해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옥수수와 밀을 수확하는 트랙터를 운전하죠. 마을의 대장인 크리스티나 지드자크가 마을 사람들의 일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잊으면 안 돼요. 현재 24명의 여성이 있고 남성은 8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게 뭐가 문제인가요? 중요한 것은 다른 대다수의 폴란드의 마을 혹은 작은 마을처럼 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반세기 전에 비해 지금은 거의 500명이나 적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주했고 다른 유럽 국가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았죠. 최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친척 중 적어도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에세 오드잔스키는 주로 농업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농작물 밭과 농장이 차지하고 있죠. 인구가 꾸준히 줄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남자아이들의 부족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녀들은 오히려 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소녀들이 원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닙니다. 10살인 말위나 키클러는 시끄러운 남자아이들이 없어서 마침내 평화롭고 조용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다른 곳에도 많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 이 마을에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소방대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토마즈 골라스지는 여기에서는 그저 남자아이를 낳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미래의 부모들이 아이를 가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건이 알려진 후 폴란드 전역의 의사들은 조언을 전했습니다. 임신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폴란드 고대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오래된 팁이 있다고 하네요. 부부가 침대 밑에 도끼를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죠. 모두가 오랫동안 바라던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마을이 속해 있는 자치구의 장인 라즈문드 프리슈커는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이 컸기 때문에 그 행운의 신생아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 한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좀 오버스럽지 않나요? 어쨌든 라즈문드는 아이의 부모님은 선물을 받은 것이고 어쩌면 그 아기를 위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아이는 정말 환영받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특별 대우로 받겠죠. 소방팀에서 특출난 팀원이 될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이 상황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규칙적으로 여자 아기들은 태어났지만 심지어 수십 년 전에도 아들을 낳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한 걸까요? 이 마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미기후라도 있는 걸까요? 이 지역의 모든 어머니들이 유전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바르샤바 의과대학의 라파우스 포아우스키 교수는 이미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딸만 가진 부부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연구에 유용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환경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 부모 모두와 대화해야 할 겁니다.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냈죠. 이미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생각해보면 태어나는 아기는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의 신생아 성비는 1대 1.06이거든요. 사실 전 세계 대다수의 지역이 이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 인도나 중국과 같이 아시아의 몇몇 지역에서는 딸보다 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격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자아이들이 100명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105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인구 통계학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에세 오드잔스키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남자 아기들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